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방아파트 붕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종과 대구, 대전의 집값 급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 경기도와 인천, 부산의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2000년부터 뒤늦게 급등한 경기도와 지방집값이 이제 대폭락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하락 거래만이 아니라 미분양과 미계약이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대세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게 빨리 강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대전, 대구 최대 폭락 충격, 경기, 인천, 부산 집값 난리 지옥.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 지금 거품이 잔뜩 합니다. 울산, 창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방 집값들의 거품. 서민들이 사는 평범한 집들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런데 고가 아파트가 심합니다. 당연히 수도권은 고가 저가 할 것 없이 다 거품이 심하죠. 볼까요? 지방 부동산 위험한 곳. 그럼 특별히 위험한 곳 아예 찝어 드릴게요.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예전에 100주 연속 하락한 적도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100주 연속.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과거를 까먹었어요. 부산이 100주나 하락한 적이 있었나? 그것도 연속적으로. 두울경이 옛날에 망했었습니다. 4억짜리가 2억으로 반토막 난 곳이 수두룩했었어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자, 이건 현재 기준입니다. 앞으로 또 위험할 곳들이 어디냐? 먼저 부산, 해수 동남, 특히 여기 조심하라고. 여기만 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해수 동남,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여기에 비싼 아파트들 아마 많이 빠질 거예요. 대구, 수성구가 가장 위험하고 달서구 고가 아파트들, 그 다음에 광주, 남구, 서구 고가 아파트, 대전, 유성구 등등 고가 아파트. 자, 기타 지방은 이제 중소도시나 군 단위, 시 단위인데 대부분 6억 이상 넘어가면 다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수도권은 외곽 지역일수록 위험합니다. 인천은 전역이 다 위험하다고 보여져요. 인천은. 자, 이제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볼까요? 과거 사례와 예측 사례. 일단 서울하고 경기, 부산, 대구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자고요. 2, 3년 내 집값 큰 폭락이 한번 온다라고 하죠. 15년 만에 등장한 상투 경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상투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이제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 7차 47평 2007년에 32억이었던 게 2013년에 15억 60%나 폭락을 했어요. 이게 2021년 자, 작년 연말 기준으로 54억.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무시하죠. 320% 폭등했어요. 반절 조금 더 떨어지고 3배가 넘게 뛴 거죠. 자, 그다음에 얘는 그럼 얼마까지 추락할 것이냐? 산술적으로 60% 폭락을 잡으면 23억까지 추락합니다. 압구정 대형이 23억까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기도 분당 순회동 파크뷰. 이건 특정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 지역 아파트들이 다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2007년 14억이었던 게 2013년 6억, 60% 폭락이에요. 2021년 20억입니다. 현재 320% 폭등. 그리고 2025년에 대충 9억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 60% 폭락. 그 다음에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 48평 2010년에 10억 정도 했었는데 19년에 계속 빠져가지고 7억. 그래도 많이 안 빠졌어요. 30%밖에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품 자체가 아주 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은 달라요. 2021년 22억으로 뛰었는데 320%예요. 7억짜리가 22억. 얘 볼 것 없이 10억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웨이브더 제니스 자 49평 2010년에 8억. 이게 6억 23% 정도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던 이유는 이때 별로 안 뛰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무려 20억 거의 3배 이상 뛰었죠. 320%. 용케 320%다 폭등했죠. 그런데 얘도 60% 폭락으로 잡으면 8억. 만약에 이 퍼센트에서 좀 벗어난 게 있으면 많이 빠진 걸 잡으면 돼요. 그러면 실전 사례를 보자고요. 이번에는 폭락장도 아니야. 여기 보세요. 2020년 4월 기준으로 잡아봤어요. 그래봤자 2년도 채 안 됐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과연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건 폭락장도 아니고 그냥 집값이 좀 내려갔을 때의 시세인데 서울 서초구, 반포, 중흥 1단지
43억이 33억, 10억이나 빠졌죠. 아크로 리버파크 34억이 26억, 8억이나 빠졌습니다. 서울의 예고. 이번에는 이제 대구의 예를 보자고요. 이거 2020년 4월 기준이라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수성동, 수성삼가 롯데캐슬 184제곱미터 17억 24억, 3억이나 떨어졌고요. 버머, 메르디앙, 웨스트카운티 이거 11억이 3억, 8억, 그래서 3억이나 빠졌습니다. 근데 부산은 말도 못해요. 해운대구 우동, 두산의 부제니스 이거에 자 223제곱미터 38억 25억, 무려 놀라지 마세요. 13억 빠졌어요. 13억. 해운대 LCT 더샵 분양권 자체도 무려 13억이 떨어졌어요. 31억 28억. 지방은요, 집값이 추락하게 되면 30억 정도 가는 것들은 그냥 강남보다 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은. 이게 지금 사례잖아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풍경제 엘리트파크 봉선동에 자 이거 34평 10억이 6억 4억 그냥 가볍게 떨어지잖아요. 한국 아델리온 3차 전용면적 34평 11억이 6억 5억 거의 반토막 났네요. 이제 지방 아파트 문제점 5가지. 그럼 이제 지방의 문제점이 뭐냐 꼼꼼히 봤더니 가장 큰 게 인구 감소, 산업 수요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사 오잖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착시 효과, 그러니까 1인 가구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가구 수가 많다라는 이 착시 현상에서 분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1인 가구는 70%가 못 삽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20대 그리고 60대 이상 이러다 보니까 그 1인 가구 지금 주층이에요. 그냥 가구 수만 보고 그 예산에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남아들지. 다주택, 임사, 매물, 지방광역시를 먼저 매도해요. 하락장의 대폭락 우려가 지방이 더 높습니다. 뭔 말이냐? 다주택이나 법인이라든가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집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어디부터 털어낼 것 같아요? 당연히 지방부터 털어내죠.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 거품 심해. 특히 지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싼 것들이야 뭐 거기서 거긴데 진짜 가격이 비쌀수록 위험해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하락장에 지금 계약 취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분양은 수도권의 미분양이 아직은 많지 않지만 지방은 막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요. 자,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빈집도 지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하락, 즉 회복도 안 되고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인구 문제, 산업 문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회복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스러워요.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대구, 부산, 대전, 충청, 광주, 호남, 영남, 강원. 그나마 충청권은 수도권하고 징검다리 역할인데 제가 보기에는 영남권 여기가 제일 위험하고요. 그 다음 호남권. 지방 미분양과 경기도 인천 폭락 아파트 사례. 지금 지방은 집값 급락도 문제지만 미분양이 문제고요. 수도권, 경기도 인천은 지금 시세가 급락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면 지방 미분양, 대구 랭턴 감삼 3차, 대구 프루지오 브리스턴트, 그 다음에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 2차, 포항 남구, 남포항 태양 아너스, 광양시 마동 중흥, 송도 센트럴파크 리비.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센트럴파크 리버리지 빼놓고는 다 지금 이제 지방인데 좀 어디 가릴 데도 없고 다 지금 지방 전반적으로 이제 분양했다고 하면 미분양들이 늘어나고 미분양이 아니래도 미계약이 이루어진다든가 이게 막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은요. 분당 백현 2단지 대형 뭐 마이너스 7.8억 빠졌고 청라 한양 레이크블루 4.3억 인계 레미안 노블 1단지 4.1억 다 34평이에요. 안양 인덕원대우 3.1억 광명역 푸르지오 34평 3.3억 송도 풍림아이언 2억 이처럼 지금 이거 경기도하고 인천만 뽑은 거예요. 급락하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다. 부동산 장기적으로 최고 위험한 곳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지방의 비싼 아파트입니다. 왜? 인구 급감, 산업체 이전하기 때문에 지방의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무리하게 빚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신경을 쓰시라고요. 자, 수도권 외곽도 위험해요. 자, 물량 폭탄, 폭락 후 정체일 가능성이 크고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빌라, 오피 등 평생
어떤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막바지 거품. 지금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비아파트라든가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의 비싼 아파트 이런 걸 잡게 되면 많이 떨어지거나 안 팔리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최고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주택자. 그럼 이 시점에서 뭘 조심해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뭘 조심해야 돼요? 자, 무주택자 조심해야 할 4가지를 정리했더니 일단 무리하게 매입하지 마세요. 지금 빠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댓글 보면은 돌아다니면 막상 많이 안 빠졌는데 왜 이렇게 뭐 엄청 빠진 것처럼 말하느냐. 그래요.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3개월 됐는데 뭐 얼마나 빠졌겠어요.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 막상 팔려고 하면 10억 기준으로 2억 싸게 내놓지 않으면 그거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과연 제 말이 틀렸나요? 자, 어느 지역이든 10억 기준으로 마이너스 2억에 한번 내놔보세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낚아챕니까? 매물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무리한 매입하지 말라고요. 영끌하거나 갭투자 무리하게. 두 번째, 못난이 매입하지 마세요. 못난이라는 표현은 입지가 안 좋은 외곽지역, 수도권, 지방의 외곽지역 또는 거래가 적은 부동산, 예를 들어서 상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또는 대단지라 할지라도 입지가 외곽인 곳들. 외곽이라고 해서 구석턱에 있는 것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중심, 그러니까 아주 중심 외에 나머지는 다 외곽이에요. 외곽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 폭등한 아파트도 조심하세요. 얘는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니까 괜찮지. 안타깝지만 얘는 비싸기 때문에 다음에 또 더 신고가를 찍을지 몰라도 하락장에 얘들보다 더 떨어져요. 저가 대비 무려 3배에서 5배 오른 부동산이 대부분이라서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반토막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폭등한 아파트 잡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비싼 아파트. 자, 이제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아무튼 랜드마크든 뭐든 간에 비싸다 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쉽잖아요. 무리하게 하지 말라. 못난이 잡지 말라. 폭등한 아파트 조심해라. 비싼 아파트 하지 마라. 4가지. 자,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 그러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자, 이제 먼저 유망지역 릴레이식 분양. 분명히 유망한 분양을 말해요. 그냥 한번 넣어볼까 하고 넣어갖고 당첨돼서 나중에 중도금도 못 넣고 이게 집단대출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막 1억 2억씩 빠지고 얼마든지 빠집니다. 또는 떨이 분양하고. 자, 웬만하면 가점 낮아도요 막 넣으면 안 돼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이런 데는 무난합니다. 그렇지만 세대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들인 거 조심하시고. 자, 아무튼 유망지역 위주로만 릴레이식 분양하시고, 그 다음에 1에서 5년 흐름을 보세요. 무조건 5년 기다려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몇 년 빠질지는 가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계속 보세요. 그냥 재밌게 즐겁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급매 중심으로. 3번째, 고가 아파트, 이제 비싼 아파트 영끌 조심하시고, 지방 매입은 신중하라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무주택자. 그 다음에 자녀 무주택자들 청약 당첨 가능성 없어도요 활용하세요. 그리고 급매는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 상황별 판단하자. 자, 그리고 5번째,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지금 갈아타세요. 왜? 하락장에는 이거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도 잘 안 팔리겠지만 그나마 지금이 낫죠. 그 다음에 폭락장에, 여러분들이 폭락장에 이제 바닥장에서는 아주 선택의 폭이 많아져요. 급매 잡는다든가 갭 투자해도 돼요. 실거주 폐지될 가능성이 커요. 왜 실거주가 폐지되는 줄 아세요?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열 지역이 사라져버리니까. 그거 없어지면 실거주 안 합니다. 강남도 그래서 실거주가 폐지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실거주 참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청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부동산이 어쩔 수 없이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로만 집을 접근하게 되면 나는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빈곤층의 마인드, 종잣돈도 모으지 않고 무조건 노세 젊어서 노세. 종잣돈만 모으는 데 힘써요. 그냥 모으기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산에 특히 무관심하고 실거주를 맹신.
실거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만 관심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바란다면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더 나아요. 투기하라는 얘기하고 별개예요. 투자하고. 폭락론자만 따라다니지 마세요. 제가 폭락론자 아닙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폭락 하는 거죠. 자, 부동산 투기 인식해 가지고 운이 없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평생 가난해지는 거예요. 무슨 운이 없습니까? 본인이 준비를 안 하는 거지.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할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악착같이 저금을 하는 거예요. 목돈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만 맞이고 때가 되면 잡으세요. 자, 중산층 마인드, 종잣돈을 모으는데 힘쓰고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는 아예 안 따집니다. 실속보다 남의 이목만 봐요. 폭등론자만 추종합니다. 폭등론자 추종하면 떼돈 벌 것 같죠? 나중에 물리기 딱 십상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만 너무 집착해요. 운과 능력을 함께 따져요. 물론 운이 따르지만 절대 운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평범한 가정, 아까 빈곤층 마인드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돈이 많은 거하고 별개입니다. 돈 많다고 부유층 마인드가 아니에요. 종잣돈을 효율적으로 하게끔 시스템으로 모으세요. 부동산과 자본주의 투자 긍정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경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빨갱이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실속을 중요시 여기며 변화하세요. 폭등론과 폭락론을 다 좋은 점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세요. 운 따지지도 마세요. 무조건 내가 내가 노력한 걸로 내 재테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시세 흐름, 집값 급락장. 지금 이제 현재 집값이 급락 중인데 작년 거 1월 20일 온통 빨갛죠. 빨간 게 이게 뛰었다는 뜻이에요. 진짜 빨갛네요. 뭐 0.42 이거 조금 뛴 거 같지만 많이 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 사라졌어요. 빨간 게. 빨간 거는커녕 지금 세종 마이너스, 대구도 마이너스, 대전도 마이너스. 그래봤자 부산 0.01. 뭐 이거 이제 다 보합이야. 경기도 0.02, 서울 0.02.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호남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시세가 보합권으로 왔고요. 사실상 80% 이상 하락 거래. 분명히 말했어요. 시세는 약간 높은 것들이 많을지 몰라도 80% 이상이 하락 거래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앞으로 2040년, 20년 정도 지나면 이짝됩니다. 여기 어때요? 빨간 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에요. 충청도까지는 빨갛죠. 그런데 전라도, 경상도 완전 시퍼렇습니다. 이런데 무슨 집값이 뛰겠어요? 일본장 나는 거지. 2017년, 2019년 실제 사례를 보여줄게요. 무려 3, 4년 동안 부울경이 얼마나 폭락했는지. 자, 부산 100주 연속 하락했다. 7.63%는 실제로 3, 40%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쭉쭉 변동률 있고, 그 다음에 부울경도 경남 창원, 성산, 의창, 경남 거제, 마산, 하포, 울산, 통영, 진해, 구미, 영천 할 것 없이 뭐 포항까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0이거든요. 0. 자, 수도권이 떨어질 때 2010년부터 14년, 15년, 16년까지 올라갔다가 17년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 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최근에 뛴 것도 솔직히 최근에 뛴 것도 여건이 좋아져서 뛴 게 아니에요. 그냥 집값을 안 잡으니까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뛰니까 얘들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다 이 말이죠. 수도권 하락거래와 지방 미분양 위험 경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80%부터 70%까지 성남, 수정, 군포, 오산, 하남, 수원 할 것 없이 대부분 열에 7, 8개가 하락거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11월에서 12월 비중이에요. 지금 1월 달이잖아요. 80%다 넘어갔어요. 이제 거의 80에서 100% 사이라고 보면 돼요. 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방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불러주는 곳들은 미분양 조심하세요. 자, 인천 뭐 서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다음에 양주, 춘천, 강릉, 동해, 원주, 안성, 특히 여기 안성, 평택, 당진, 서산, 천안, 청주, 아산도 마찬가지. 자, 김천, 구미, 대구 전체예요. 자, 경주, 영천, 포항, 뭐 울산, 양산, 김해, 창원, 거제, 통영, 사천, 목포, 영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집값이 대폭등했던 곳 지방, 특히 경상도 쪽을 아예 그냥 나중에 집값 하락하면 죽음 같죠.
미분양도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미분양 20년 7월 31일 기준. 그리고 여기 수도권도 보세요. 충청권이랑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곳들은 다음에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늘 높이 지금 로켓 달고 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정상적 궤도로 진입을 못하고 이렇게 곡선을 그으면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부동산의 현 시점입니다. 사실상 전국 집값이 붕괴된 상황이므로 설 이후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